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들의 머니 멘탈 가이드 김대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본격 시행된다고 해요. 그런데 왜 하필 이름이 노란봉투인지 알고 계셨나요? 아주 오래전 월급 봉투가 노란색 종이였던 시절에서 유래됐어요. 당시 파업으로 고통받던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줬었죠. 노란 봉투에 가득 담긴 마음이 희망의 상징이 된 셈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 노란 봉투는 법적인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뉴스에선 연일 시끄럽지만 우리 직장인들은 핵심만 알면 돼요. 오늘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김대리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2026년 3월 10일 오늘부터 노란봉투법이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논쟁 끝에 드디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된 건데요.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 경영계는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긴급 대책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뉴스창은 관련 소식들로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네요. 특히 하청 구조가 복잡한 업계는 이번 법안 시행에 더욱 민감한 반응입니다.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는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 번째 핵심 변화는 바로 사용자, 즉 사장님의 정의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랑 직접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만 법적인 사장님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원청 업체도 사장님이 됩니다. 쉽게 말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회사에 직접 대화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진짜 사장 나와라라는 외침이 이제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된 셈입니다. 경영계는 이 부분 때문에 협력업체가 많은 산업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어요. 원청 입장에선 수많은 하청 노조와 매번 협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노동계는 그동안의 책임 회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당깁니다. 누구 말이 맞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사장님의 범위가 바뀐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파업을 할 수 있는 이유, 즉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전에는 주로 월급 인상 같은 돈 문제로만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해고나 구조 조정 같은 권리에 대한 다툼도 파업 사유가 됩니다. 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수 있게 된 셈인데요. 경영계는 이 점이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인력 배치나 공장 이전 같은 결정마다 파업이 일어나면 운영이 힘들다는 거죠. 반면 노동계는 일방적인 해고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합니다. 결국 파업의 목적지가 돈에서 생존과 권리로 확장된 셈입니다. 이 변화가 산업 현장에 어떤 속도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핵심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개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노조원 모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수백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 법원은 각 개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따져서 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나를 꼼꼼하게 가려내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에요. 노동자들 입장에선 파업 한 번의 인생이 무너지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죠. 반대로 기업들은 불법 파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이 약해질까봐 걱정합니다. 손해를 입증하고 개별 책임을 묻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졌기 때문이죠. 결국 이 조항은 징벌적 손배소를 막느냐, 무법 파업을 부추기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일터의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제 이 법이 우리 직장인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가장 먼저 내가 다니는 회사의 노사 관계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될 겁니다. 만약 하청 업체에서 일한다면 원청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죠. 반대로 원청 업체라면 협력 업체 관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할 거예요. 파업이 잦아지면 생산 차질로 인해 내 업무 루틴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용 구조를 바꿀 수도 있어요. 결국 이 변화는 단순히 법 하나가 바뀐 게 아니라 내 커리어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내 월급과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기업들은 이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법 시행과 동시에 경영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파업의 일상화와 경영권 침해 문제입니다. 인력 배치나 구조 조정 같은 결정마다 노사 갈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죠.
원청 업체들은 수많은 하청 노조와의 교섭 부담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칫하면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생산성이 떨어지면 결국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기업들의 행보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런 경영 환경의 변화는 우리 직장인들의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업이 느끼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경제 공부니까요. 반대로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진짜 사장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위험한 작업 환경이나 낮은 처우를 개선할 실질적인 통로가 생긴 셈이에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공포 없이 정당한 권리를 찾게 된 거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가치니까요. 노동계는 이번 법이 상생하는 노사 문화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지 긍정적인 변화를 응원해 봅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양쪽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다니는 회사의 구조나 내가 속한 업계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나만의 생존 전략도 짤 수 있으니까요. 때로는 이런 사회적 갈등이 더 나은 합의를 위한 성장통이 되기도 합니다. 편견 없이 정보를 흡수하고 나만의 주관을 세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의 진짜 실력입니다. 오늘 공부한 이 내용이 여러분의 머니 멘탈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노란봉투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이번 법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정답은 없지만 함께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꼼꼼히 읽어볼게요. 김대리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재테크와 마인드셋을 항상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부자 되세요. 안녕.